항공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의 영용한 비행사들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 전체 관병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장구한 집권사와 더불어 승리와 영광의 연륜을 자랑차게 빛내이며 수령결사옹이의 항로, 조국소의 항로의 영적 이윤을 수놓아온 주체적 항공무력의 명절을 온 나라가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항공절 기념 행사가 11월 28일과 29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의 영영한 하늘 초병들을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주실 수 있는 온갖 사랑과 특전을 다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 책동을 짚으시기 위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항공작전에서 혁혁한 군공을 세우고 당중앙의 전투명령을 훌륭히 수행한 공군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이 수도 평양에서 항공절을 뜻깊게 기념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전달하며 공군 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에게 군사 칭호와 국가 표창을 수여하는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촌 동지와 국방상 리용길 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용택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태섭 동지, 공군 지휘성원들, 비행사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항공절을 맞는 인민공군의 전투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 전체 관병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이 정중히 전달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축하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력을 증대시키고 국위를 떨침에 있어서 장쾌한 특대 사변들이 연이어 이룩되고 있는 뜻깊은 올해의 항공절을 맞는 인민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충성과 위훈의 길에 모든 것을 바친 명예 높은 우리 공군의 육탄 영웅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2022년은 우리 인민공군의 해, 공군 승리의 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과 혁명,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명줄로 숭고한 의무로 간직한 우리의 하늘 초병들이 무비의 충실성과 전투 정신, 지혜와 용맹을 발휘하여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 기도를 단호히 제압하고 공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의지를 본때 있게 과시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공군이 조선노동당의 제1결사대로서의 혁명가족 풍모와 기강을 백방으로 배양해 나가며 임의의 군사적 위기에도 즉시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완비하는 데서 나서는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체 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 관병들이 당과 혁명에 절대적으로 충실해온 역사와 위대한 승리자의 명예와 기세 드높은 영웅성, 백전필승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보다 큰 성과와 위훈을 쟁취함으로써 우리 당의 위협을 옹이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와 위대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 더욱 영광스럽고 부강번영하는 새 시대를 펼쳐나가는 데 계속 훌륭히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연군술로 주체적 항공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고 우리 공군을 천갈래 만갈래 드넓은 하늘길에서도 오직 당과 혁명을 보위하는 충성의 항로, 백승의 항로만을 나르는 무족의 군종으로 위용 떨쳐 나가도록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음없는 흠모와 신뢰심을 담아 열광의 환호를 덧쳐 올렸습니다.
당중앙위의 비행 전투 명령을 훌륭히 수행한 공군 지휘송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의 군사 칭호를 올려줄 때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명령이 전달되고 한 등급 높은 군사 칭호와 장령 내복이 수여되었습니다.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전투 정신을 발휘한 지휘송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을 표창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되고 김광옥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및 국기훈장 제 공군 지휘송원들과 비행사들에게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었습니다. 조국의 영공 같은 초병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비행사들의 공훈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시고 영광의 최절종에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용장의 하늘 같은 믿음을 받아하는 끝없는 격종과 환희로 장례는 세차게 끌어본지었습니다. 이어 결의 토론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영조선의 반제반미 대결사의 찬연히 빛날 인민공군의 자랑찬 승리는 탁월한 군사적 예지와 강철의 담력과 배짱, 비행사들에 대한 남다른 믿음으로 여리없는 대규모 대응 군사작전을 펼치시고 화손에서 직접 지휘하시며 필승의 항로를 밝혀주신 시세의 전출명장 김정은 동지의 비범특출한 용도가 하나온 쾌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한생의 영광으로 운명의 핏줄로 간직하고 하늘의 불사조 노동당의 붉은 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하며 결전의 시각이 오면 백두의 폭풍처럼 거세차게 백두의 번개같이 단숨에 적의 아성으로 돌입하여 김정은 비행대의 장쾌한 승전 폭음을 높이 울릴 굳은 결의를 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항공절 기념행사 참가자들을 축하하는 국방성협주단, 해군협주단, 공군협주단의 합동공연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하늘보다 넓고 태양의 열광보다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품에 안겨 살며 투쟁하는 우리 비행사들처럼 복받은 삶은 없으며 당중앙이 가리킨 항로 따라 나르는 길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백배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공군 지휘송원들과 전투 비행사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항공절 기념 행사는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절대 충성하며 조국 수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고 하늘의 성세 방패가 되어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을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인민공군의 불패의 전투력과 필승의 기계를 배가해준 의의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국가과학원 창립 이른돌 기념보고회가 11월 30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박태성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국가과학원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철용 동지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정호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과 정호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태성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품속에서 주체 40일 1952년 12월 2일 첫걸음을 뗀 국가과학원이 과학기술을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 시대를 선도하는 기관차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받들어서 우리 국가의 주체적 힘을 강화하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일으키는 데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명줄로 간직하고 혁명적인 탐구 정신을 발휘해서 당 정책을 굳건히 옹이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상을 빛내는 데 공헌하고 있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 정호원들에게 창립 70돌세 즈음에서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국가과학원 원장 김승진 동지의 기념 보고에 이어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과학연구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나라를 발전되고 문명한 주체 강국으로 전변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보고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5개년 계획 수행의 두 번째 해인 올해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11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를 이제 승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한 12월이 첫 아침 출근길을 이제 다거치면서 당정에는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서식을 접하고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송환의 모든 정무원들은 정치국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빛나게 결석하고 5개년 계획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해야 할 다음 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분투할 이런. 정말 시련과 난관이 많았어도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용도 따라서 승리만은 이렇게 왔는데 이해 마지막까지 더 분발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서식에 접하고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치어 정돈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마다에 올해의 성과적 결석을 위해서 분투하려는 드높은 열의와 약동의 기백이 한껏 느껴집니다. 출근길로 붐비는 수도의 어디서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시안의 여명원들이 진행하는 박력 있고 특색 있는 출근길 선동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출근길 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몸은 비록 여기서 선동 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오늘도 올해를 승리적으로 결석하기 위해 두 바쁜 걸음을 타고 치고 있는 조기 수도 시민들과 마음도 발걸음도 함께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일으킬 열이 안고 출근길에 오른 우리 수도의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사회에 밝은 활력을 더해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경루동의 주인들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바다는 사랑에 보답해야 되겠는데 이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맡은 도로 관리를 더 책임져서 진행해서 수도의 거리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저희 모든 힘을 다할 결심입니다. 함께 사는 이웃들 모두가 노력 혁신자 공로자 동지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출근길에 오를 때면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 일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며 온 한 해를 달려온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의 혁신자들도 새로운 열정을 안고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동무들과 이번 달에 누가 더 많은 시를 뽑나 경쟁하자고 출근하는 게 약속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기술혁신 과제를 이달 중에 꼭 끝내야 되겠는데 푸르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12월 하게 되면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이런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질 좋은 비단실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내주신 유은교실을 철저히 관찰하기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를 어떻게 하나 무조건 관찰하겠다는 이런 결의를 다졌습니다. 일터와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려는 사람들의 지향은 하나 같았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전국적인 일중학교 부분 다감학 경연에서 1등을 했지만 학생들의 실력을 보다 높이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올해 제가 기획했던 세계 수방법 창조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달 초에 학교 쪽인 학과 경연이 진행되게 되는데
모든 과목 시험에서 단nom 성적을 받아서 이번에도 꼭 우리 학급이 1등을 하자고 동문들과 약속했습니다. 11월 달에 경리적인 사변을 안 하는 우리 국방과학 준사들처럼 나도 뭔가 연말까지 좀 더 뚜렷한 과학연구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섭니다. 이제는 올해 목표 수행을 위한 마지막 지선주로에 들어섰습니다. 더 부강해질 우리 조국의 2023년을 위해서 이달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그쳤습니다. 비약과 혁신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안고 이어가는 우리의 출근길.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이어가는 길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더 큰 승리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의 길로 잇따라 있습니다.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릴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각지의 학교들에서 토끼 기르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속에 전국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과 학생 소년들의 토끼 품평회 및 경험 토론회가 29일과 30일 청년동맹 중앙강습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청년동맹 일꾼들과 토끼 기르기에서 모범적인 학교 교장들, 청년동맹 소년단 지도원들과 학생 소년들이 참가한 이번 품평회에서는 우량 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토끼 사양 관리와 수의 방역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됐습니다. 13개 더 청년동맹위원회를 해서 100여 마리의 우량 품종의 토끼들과 130여 종의 수약품, 수십 종의 배합모기들을 출품하였습니다. 평가는 집체별, 개인별로 진행하는데 청년동맹 일꾼들뿐 아니라 축산부문의 전문 일꾼까지도 참가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이 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가해보니 다른 도들에서도 좋은 품종의 토끼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단위들에서 좋은 경험을, 우수한 경험들을 많이 배워서 우리 시안의 토끼 기르는 학교들에 널리 보고하려고 합니다. 한편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정주시 소주고급중학교에서 도적인 토끼 품평회와 보여주기 사업을 진행해서 이들의 토끼 기르기 경험을 도안의 모든 학교들에 일반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품평에서 창조된 경험들을 도안의 모든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에 일반화하는 것과 함께 따라 업속이,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의 운동을 적극 벌여 모든 학교 청년동맹 소년단 조직들과 학생들 속에서 토끼 기르기 운동에 적극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11월 30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6억 4,778만여 명, 사망자 수는 663만 9,800여 명입니다. 11월 한 달 기간 전 세계적으로 1,164만여 명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에 비해 볼 때 1.2배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전문가들은 11월에 감염자 수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세계 각지에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매우 강한 다수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이 급속히 전파되고 일부 나라에서는 돌림감기 비루스까지 동시에 전파된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져 사람들이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방역 규정들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들어와 아시아의 일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방역 형세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일본에서는 11월에 주간 감염자 수가 련 넉주일째 세계 최고 기록을 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도 11월 중순에 들어와 전염병 상황이 급변하면서 감염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광동성과 베이징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하루 평균 2만여 명의 감염자들이 발생했으며 전염병 발병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1월 말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상황이 다시 심각하게 번져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전염병 상황이 심상치 않게 확산됐으며 하루 평균 4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29일 이 나라 수상은 자국에서 악성 전염병의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주일 사이에 입원율은 거의 10%, 중증 환자 입원율은 22% 늘어났으며 4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돌림감기 전파까지 겹치면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악화돼서 나라의 보건 체계가 추가적인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은 비루스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하면서 그는 공공장소들에서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다시 취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가 지난해보다 한 주일 정도 추위가 늦게 시작됐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11월 하순 기온 변화를 넣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는 11월 21일부터 평균 기온이 내려가면서 추위가 시작됐다면 올해에는 지난해와 달리 29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나라가 찬 대륙 고기압의 용량을 지난해보다 한 주일 정도 늦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은 약간 오르지만 전반적 지역에서 최저 기온은 여전히 영하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형의 영향으로 백두산 지구와 황해남도 서남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해주, 단천, 청진, 백암구, 라선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령화 4도로서 평년보다 9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1도입니다. 오늘 밤에도 백두산 지구와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백암구를 비롯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 이상의 샘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고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개었다가 흐려서 저녁과 밤이 서해안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정주, 폭수를 동반한 10 내지 15cm의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이 지역의 전력과 통신, 교통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면에서는 전력선과 통신선이 단절되거나 도로가 차단되는 등 폭수를 위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안 중부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0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저녁과 밤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 새벽부터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저녁부터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후까지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저녁과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개었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내일 저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먼 바다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겠으므로 센바람과 높은 물결을 위한 피해가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2일부터 15일까지 있게 되는 지자기 폭풍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서 내일 2일에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장기능 부전을 비롯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이날에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